신개념 주식 서바이벌 수익률 대회를 시작합니다. 네, 100% 주식으로만 진행하는 수익률 대결 3개월 동안 10명의 멘토님들이 수익률 대결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최종 3개월 후에 3분의 멘토님을 꼽아서 그중에 1억 원 상당을 드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하는 멘토님 누구인지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오늘 함께할 두 분의 멘토님 저희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 뵀는데요. 여러분 지금 하단에 QR코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QR코드는요, 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QR코드고요. 지금은 빅머니 멘토님의 QR코드가 아래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빅머니 멘토님은 1부 때부터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과 함께 열심히 달려와 주신 분이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카이로스 멘토님의 QR코드도 나타나게 될 텐데요. 카이로스 멘토님은 3부까지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방송 중에 빠르게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두 분의 멘토님들의 뜨거운 승부 종목 함께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멘토님 두 분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또 이렇게 월요일에 함께하는 멘토님들의 얼굴을 보면 너무나도 반가운데요. 네. 빅머니 멘토님 또 저희를 보면서 네. 이렇게 해맑게 스마일을 해주시고 계신데 네. 먼저 한번 인사 부탁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1부에 이어서 2부까지 이어온 빅머니입니다. 1부 때는 이제 좀 저 혼자서만 독주를 해왔다면은 이번에 2부에서는 저 카이로스 멘토님 또 저와 또 다른 색다른 반전의 매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또 같이 또 종목도 얘기하면서 또 좋은 종목 서로 다른 또 성향의 종목들 같이 비교해 가면서 좀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2부 때부터 함께하는 뉴페이스 우리 카이로스 멘토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카이로스입니다. 또 한 주 걸러가지고 이렇게 또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게 돼서 되게 반갑고요. 저희가 또 뭐 기적같이 16강에 올라갔는데, 그렇게 좀 좋은 일들이 계속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주식시장이 좀 아쉬워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월요일 첫 시간 이렇게 이제 저랑 또 빅머니 멘토님이랑 나와가지고 좋은 투자 아이디어 제공해드리고 뭐 16강 진출한 것처럼 좀 즐거운 그런 좀 주식 종목들 말씀 많이 드릴 테니까 시청 끝까지 해주시면서 집중해서 방송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또 16강 얘기가 나왔는데 네. 자랑스러운 태극 전사들이 16강에 진출했고 오늘 밤이죠. 네.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맞습니다. 또 지금 경기가 치러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좀 경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카이로스 멘토님? 이겨야죠. 이겨야죠. 이길 겁니다. 네. 그렇다면 빅모니 멘토님은 예상 어떻게 하시죠? 저희 뭐 여기서 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이겼으면 네. 좋겠고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아시아의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브라질을 이긴 나라거든요. 아, 맞아요. 그렇죠. 강국입니다. 네. 한번 이겨봤으니까 또 이기겠죠. 네, 네, 간절히 어떻게 기원하도록 보면 할게요. 지금 네. 여러분들께 지금 이 경기 전에 가장 크게 수익을 들여서 조금 기쁜 마음으로 응원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저희 방송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쵸.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내일장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내일 시장 공략할 수 있도록 종목들 케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빠르게 찍고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QR코드고요. 해당 QR코드들은 각각의 멘토님이 다르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하고 계셨다가 멘토님들의 말씀이 있으면 빠르게 찍고 입장하셔서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멘토님들의 지난주 수익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 빅머니 멘토님의 수익률이고요. 저희 방송 시작한 이래로 모든 2부 수익률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드린 종목이 바로 한국 맥널티와 NBT입니다. NBT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는데 21.16%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1부 때도 어떤 종목인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요. 지금 한국 맥널티는 소폭 하락 중이긴 하지만 정말 소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시청자분들도 추가 매수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잠시 뒤에 한번 종목 AS 받아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카이로스 멘토님의 우리 지난주 수익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이로스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두 가지 종목 주셨습니다. 푸드나무와 대동인데요. 지금 푸드나무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 중이고 대동 같은 경우에는 수익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지 두 가지 종목도 종목 AS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기분이 좋을 것 같은 네. 빅머니 멘토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일주일 만에 좀 합해서 20%가 넘는 수익을 좀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조금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번 네. 수익 리뷰 부탁드릴게요. 아, 네.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MBT 먼저 좀 말씀 좀 드리면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 급증 이후에 좀 이틀 정도 거래량 없이 횡보를 하고 있는데 계속 뭐 외국인 기관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부잣집 막내 아들 이슈는 있겠지만 뭐 그거 이외에도 이제 웹툰이나 웹소설 쪽의 매출은 꾸준하게 나올 수 있고 이게 해외 쪽으로 진출했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코믹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전자 쪽, 웹툰 쪽을 잘 안 봤어요. 그러니까 종이로 보는, 넘겨보는 그런 만화를 많이 봤다면은 이제 이 웹툰의 맛을 들이고 나니까 이제 종이를 못 넘기는 거죠. 왜냐면 너무 편하잖아요. 우리 길 가면서도 볼 수 있고, 버스에서도 볼 수 있고, 지하철에서도 볼 수 있고, 뭐 일하면서도 잠깐 핸드폰으로도 PC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 접근성이 좀 좋기 때문에 이 웹툰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뭐 네이버 웹툰뿐만 아니라 카카오 웹툰도 있기 때문에 웹툰 관련주 쪽이 이슈가 됐었을 때 MBT도 같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거래량적인 면으로도 그렇고 한 번 정도 더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 맥널티 같은 경우에는 이건 좀 단기적인 이슈로 좀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거래량 터진 이후에 좀 변동성 없이 그냥 횡보하고 있는데 아직 외국인 수급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이 좀 없어요. 그래서 좀 반등이 한번 나와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좀 짧게 수익 실현하는 방법으로 좀 권해드리고요. 뭐 이런 것도 이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은 이 종목에 대한 뭐 다시 AS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뭐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빅머니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 매주 여러분들께 새로운 포트폴리오로 수익률을 차곡차곡 챙겨주시는 분이니까요. 나도 빅머니 멘토님과 함께 단기간 20% 넘는 수익률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 필요해요. 이 종목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아래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스캔하시고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빅머니 멘토님은요 2부까지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 동안 많은 참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카이로스 멘토님의 리뷰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제 제가 지난주에 가져왔던 종목이 이제 푸드나무라는 종목하고 대동이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뭐 푸드나무라는 종목은 이제 음식료품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일단 뭐 당장 그 한 주 지난 성적을 놓고 보면은 소폭 좀 하락하긴 했습니다. 소폭 하락하긴 했었지만 뭐 코스피 코스닥 지수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굉장히 선방했다라고 좀 저는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해당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음식료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식료품 섹터에 들어가 가지고 그와 같이 그 시세 흐름을 나타내는 종목입니다. 지금 뭐 고위험성 이제 동물 백신 관련된 이슈들이 또 터져 나오고 있다 보니까 또다시 모멘텀이 형성되면서 음식료 섹터가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시장 가라앉는 가운데 굉장히 좀 가격을 잘 지켜냈고 그리고 새로운 모멘텀까지 들어와 주다 보니까 약간 소폭 하락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겁먹을 거 없다. 시장 좀 올라가고 그리고 해당 모멘텀이 이 푸드나무라는 종목의 시세를 좀 올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목표청 상가까지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해당 종목에 대해서 약간 소폭 하락한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처음 방송을 보신다 하시는 분들 중에 이 푸드나무라는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같이 또 대응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활용하면 더 효율적으로 방송을 활용하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대동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농슬라 농업계에 해가지고 이제 뭐 좀 테슬라를 잇는 그런 이제 농슬라 대표적인 주식으로 좀 떠오르고 있는 종목이죠.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시초가 대응이 아니라 오히려 좀 조정받게 되면은 매수를 좀 진행하자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매수가는 좋고 이제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수급적인 여건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이제 시세도 눌려 있을 때 저희가 잘 들어갔다. 이제는 이 눌림목 지나서 시세 상승을 좀 기다리기만 하면 될 것 같다. 물론 지금 당장 시세가 크게 뿜어져 나온 것은 아니지만 조금만 기다리면은 우리가 원하는 수익률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종목 AS도 한번 들어봤는데요. 우리가 이번 주엔 또 팀을 어떻게 할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우리 네. 멘토님들 오늘 오시면서 나는 오늘은 좀 팀을 어떻게 하고 싶다 이렇게 좀 생각해 놓은 게 있나요? 저는 뭐 없어요? 예, 오면서 그런 종목 생각을 하고 있지. 네. 그렇죠. 저희 생각은 안 하시는 거예요? 예, 여기 너무 와서 마음이 생각을 했는데. 아프네요. 그러게 오늘 두 분 다 뭐 잘 해주시니까 네. 어떤 분이랑 같이 해도 그러니까 그래요? 누구요? 저는 그러면 음. 원래 먼저 원래 빠르게 용기 있는 그쵸. 자가 또 미남을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다면 수익률계의 미남 이번 주 수익률의 미남이었던 빅머니 아. 멘토님을 와. 먼저 선점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네, 부럽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익률계 미남을 네. 쟁취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용기 있는 자가 음. 먼저 얻는다고 하죠. 네, 네. 아니 카이로스 멘토님, 네네. 우리 미녀 용기 있는 미녀 놓치셔도 괜찮으세요? 뭐 다른도 잘 해주실 거니까.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네. 정말 괜찮으세요? 저는 가는 네. 분은 안 잡습니다. 아 정말요? 네. 아 우리 제나이 거 절대 쉽지 않은데 공격 받으시는 거 괜찮으시겠어요? 뭐잘 지켜주시고 하면 되죠. 네, 또 그렇다면 우리 용기 있는 제나 앵커와 함께 정말 이번 주 수익률의 강자 빅머니 멘토님이 또 함께하게 되었고요. 저와 또 우리 정말 엄청난 종목들을 주시는 카이로스 멘토님 또 종목들이 다 센스가 있거든요. 우리 둘이서 함께 수익률 대결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누가 먼저 종목을 공개해볼까요? 그럼 저희 먼저 하시죠, 네. 멘토님. 네.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는 좀 화이팅을 외치고 아, 뭐야, 그럴까요? 잠깐만요. 그럼 네. 언제 네. 준비했어요? 아니, 잠깐만. 우리 모르게 둘이 네. 뭔가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우리도 어. 좀 준비를 해볼게요. 네, 일단 둘이 그렇습니다. 먼저 해보세요. 네. 네. 멘토님 그럼 저희 네. 첫 번째 공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네. 둘, 셋. 화이팅! 화이팅! 뭐야, 언제 한 거야? 우리도 뭐 하나 할까요? 우리도 저도- 카이로스 화이팅 이런 거 네, 할까요? 네. 네. 하나, 둘, 셋. 카이로스 화이팅! 네, 좋습니다. 그럼 빅머니 멘토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저희가 어떤 종목인지 또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머니 멘토님 어떤 네. 종목이죠? 제가 일부에서도 좀 언급을 해드렸었던 부분인데 이제 항공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실적이 좀 안 좋았다가 지금 실적이 거의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뭐 이게 급등해서 올라가지는 않더라도 내년 봄까지도 좀 천천히 좀 보실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고요. 종목은 제주항공입니다. 제주항공 가지고 나왔고 매수가는 일단 뭐 내일 시초가로 바로 잡으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이렇게 이 종목을 작성하고 있었을 때는 이 가격대가 아니면 조금 낮은 가격이었는데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어쨌든 뭐 올라갈 종목이니까 뭐 그런 건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일단은 내일 아침에 그냥 시초가로 잡으시고 손절가는 일단 10,000원 정도로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 목표가를 14,000원으로 잡았어요. 근데 이 차트를 좀 길게 한번 보시면은 이 고점이 한 22,000원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뭐 이 중간 정도로 했었을 때 한 16,000원 정도까지는 반등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14,000원 정도 올라와도 충분히 또 좋은 수익이기 때문에 14,000원 정도로 일단 잡아드리도록 하고 혹시나 더 보유하게 되면은 뭐 노란톡방에서 또 언급을 좀 드리면 되니까 일단 내일 아침에 바로 매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지금 리오프닝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좀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도 점점 또 줄어들게 되고 날씨 또 따뜻해지게 되면은
확실히 이런 항공주 쪽에 저는 또 수급이 더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워낙 많이 빠졌어요. 워낙 많이 빠졌고 지금 유가도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 일본이라든지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관광객 수만 증가하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충분히 지금 있는 뭐 적자폭은 줄어들 수 있다. 예, 저는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계속해서 취향지를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인천과 오키나와 노선이 매일 지금 운항 중에 있고요. 또 인천과 타이베이 노선도 주 7회로 증편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2년 12개월 만에 다시 한번 노선이 재개가 된다라는 소식은 여러분 보세요. 2년 동안 항공주가 많이 내려왔죠. 이제 앞으로 2년 동안은 빠진 만큼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빠르게 선취할 수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빅머니 멘토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에 있는 QR코드 빠르게 찍고 입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안에만 들어오셔야지만 우리 이 LCC 항공주, 리오프닝 관련주, 중국의 제로 코로나 기대감 속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여러분 지금 바로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함께 수익률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의 이 따끈따끈한 특급 종목 네. 우리 카이로스 멘토님과 유정 아나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제주항공을 가지고 나오셨다고 하셔가지고 네. 제가 좀 당황을 했어요. 네. 제가 다음 시간에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가져온 게 또 제주항공이거든요. 어머. 제주항공 네. 너무 좋은 종목 가져오셔가지고 좀 네. 놀랐는데, 근데 이제 다만 말씀하셨다시피 가격 상승이 좀 많이 일어나가지고 말씀해주셨던 뭐 매수가라든가 목표 청산가까지가 좀 단기간에 좀 이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의구심이 있고요. 오히려 이제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수급도 좋고 지금 전반적으로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이제 좀 가격적인 부분, 그러니까 가격 전략을 제시해 주신 부분이 과연 좀 유효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주항공은 모르겠습니다. 너무 좋은 종목 같습니다. 네. 네, 아니 우리 카이로스 멘토님께서 공격을 사실 포기하셨습니다. 네, 손 드셨어요 지금 너무 좋은 네, 종목 가지고 맞아요. 오셨다고. 사실 또 우리 멘토님들께서 두 분이 의견이 겹치기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두 맞습니다. 분이서 전혀 친분도 없고 제가 알기로 서로 번호도 모르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이렇게 두 분이 종목이 겹쳤을 때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이렇게 두 분의 이 필이 통했다라는 것은 지금이 좀 여러분 기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공격의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월요일에 또 우리 정말 가장 대단하신 두 분의 멘토님들이 나오는데 그 두 분이 동시에 인정할 종목을 제가 감히 또 공격을 했다가 다음 주에 수익률이 공개가 되면 제가 어떻게 감당을 할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는데 정말 공격할 게 하나도 없을까요? 타점도 완벽한가요? 근데 사실 제 우려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 사실 항공주가 약간 대응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종목이잖아요. 네. 유가에도 영향을 받죠. 네. 그냥 단순히 뭐 중국의 리오프닝이 되고 뭐 인바운드 수요가 드러난다고 해서 한 번에 오르는 뭐 호텔이라던가 면세점 사업과는 다른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접근하기는 또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제주항공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처럼 화물 운반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정말 이 중국이나 일본에서 우리가 또 이 뭐 장가게라던가 뭐 오키나와가 아니면 나가사키라던가 이렇게 큰 대표 여행지가 아니라 그 다른 여행지까지 다 풀려야지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여행 관련주일 텐데 이게 사실 지금 저점 8,740원을 찍고 한 뭐 20% 넘게 올라온 것도 올라온 거지만 우리가 또 고려해 봐야 할 게 사실 이 코로나 직전에 장기 투자라던가 그때 단기로 물리신 분들이 지금 고점에서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점에서 올라와 준 물량보다 고점이 한 2만 원 중반, 2만 원 초반 선에서 물려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지금 위로 올라갈수록 두더지 게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조금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수급도 좋고 너무 좋은데 우리가 그런 이런 좀 두 가지 우려를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멘토님? 그러니까 목표가는 이제 14,000원 정도로 네. 잡아드렸고 원래 이제 제가 생각했던 가격은 16,000원 정도입니다. 근데 오늘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목표가 좀 낮게 잡은 게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직 노선이 뭐 이렇게 다 오픈이 된 건 아닙니다.
조금씩 이제 바뀔 거예요. 하나씩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겨울 시즌이기 때문에 아마 좀 제한된 이 남쪽 지방으로 좀 따뜻한 지역이 좀 많이 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이 저가 항공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일부에서도 말씀 좀 드렸지만 먼 거리를 가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거리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라든지 일본 쪽 이런 쪽 수요를 보고 좀 들어간 거라서 지금 이제 적자 폭을 줄이는 거 1분기에 바로 이게 뭐 4분기가 바로 흑자로 돌아선다기보다도 3분기에서 4분기, 4분기에서 1분기 점점 이 적자 폭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추울 때 들어가서 따뜻해질 때쯤 나와자 이런 전략으로 좀 접근한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좀 주가가 밀리더라도 하루 이틀 정도 더 조정을 받더라도 우리는 좀 추운 겨울을 좀 웅크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따뜻한 봄이 오면 그때 한번 기재기를 한번 켜보자. 너무 좋네요. 이런 전략으로 낭만적이야. 접근했습니다. 네. 그렇죠. 정말 우리 주식계에 시인이 따로 없으십니다. 네, 또 뭔가 꽃 피는 봄이 오면 나에게 너무 꽃 같은 네. 수익률을 줄 것 같은 그런 네. 멘토님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제주항공 함께 할 수 있죠, 제나이? 네, 여러분 너무나 간단합니다. 지금 아래에 있는 QR코드가 여러분이 빅머니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른 방법인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요. 아래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해당 링크 타고 입장하시면 바로 이 제주항공 가장 나이스한 타이밍에 여러분이 가장 크게 수익률을 받아갈 수 있는 전략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이제는 우리 네. 카이로스 멘토님의 종목도 안 들어볼 수가 맞습니다. 없겠죠? 사실 카이로스 멘토님의 종목들이 굉장히 좋아요. 네네. 거의 제가 말하기로는 손실이 거의 없는 그런 종목이라고 제가 네. 어필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노란톡방에 들어오셔도 시청자분들의 그 응원과 지지가 엄청나고요. 이 안전한 종목, 좀 뭐랄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장기 투자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사실 뭐 약간 약손실이 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그 타점부터가 최저점에서 잡아오시는데요. 오늘은 한번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로스 멘토님. 네, 오늘 그 제가 가져온 종목 같은 경우는 제주은행을 가져왔습니다. 제주은행이요. 앞에서는 제주항공을 가져오셨는데 전 제주은행을 가져왔네요. 네, 두 분 어떻게 손잡고 수익 나면은 제주도로 여행 한번 다녀오셔서 다녀오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인증샷 한번 찍어서 네, 보내주시면 뭐 겨울이니까.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일단 제주은행이라는 종목 가져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종목 명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제주도에서 이제 은행업을 하고 있는 지방은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일단 이 제주은행이라는 종목은 신한금융지주에 이제 속해 있는 신한금융지주가 한 75%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하는 업무들, 뭐 여신 업무라든가 수신 업무, 그리고 뭐 방카슈랑스라든가 뭐 카드, 그냥 은행이 하는 대부분의 업무들을 동일하게 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제주은행을 제가 가져온 데 있어가지고는 단순히 그 기업의 기본적으로 뭐 영업이익이 좋은지 매출액이 좋은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져온 것은 아니고요. 물론 이제 그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종목을 볼 때 판단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양호합니다. 양호한 성적을 내고 있는데 일단 그 이 제주은행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이슈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전에도 시세 변동폭이 굉장히 컸던 종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금산분리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라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금융업종 같은 경우는 비금융업종에 대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게끔 법적으로 좀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제도를 좀 완화시키겠다라는 이제 그 완화 정책 발표를 좀 함으로써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은행업에 이제 들어오고 싶어하는 뭐 다른 비은행 그 비금융 업종에 이제 속해 있는 기업들이 이 제주은행을 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M&A 이슈가 계속적으로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신한은행 입장에서는 신한금융지주 입장에서는 이 제주은행 은행업을 굳이 이제 두 개의 은행으로 할 필요가 없으니 차라리 이제 그 자금을 좀 확보하는 차원에서 좀 매각해야 되냐 뭐 그러한 이슈들로 계속적으로 좀 시장에 좀 관심을 좀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네이버 그리고 뭐 넥슨 매수하겠다 그러한 설이 있었었고 또 신한금융지주에서는 뭐 매각할 일이 없다라면서 좀 일축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슈의 중심이 있으면서 좀 가격 상승과 내림을 좀 반복했던 종목입니다. 일단 그 이 종목 같은 경우가 그러한 그 이슈들 안에 있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그 52주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지금 주가가 굉장히 높은 상태예요. 제가 항상 좋아하는 종목처럼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져왔느냐? 물론 그 신한금융지주라든가 다른 뭐 이슈의 중심이 되었던 네이버나 넥슨에서는 부인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지만 해당 종목의 그 수급을 보면요. 외인하고 기관이 계속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외인하고 기관이 계속적으로 담고 있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크게 장대 양봉을 나타냈던 29일, 30일, 29일, 30일 차트를 좀 보시면은 이 이후로 이 제주은행의 가격을 좀 끌어올렸었던 핸들링 세력이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빠져나가지 않고서 지금 11선 부근에 걸쳐 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매수 타점을 잡아놓고서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주 쉽게 우리가 시세 차익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종목을 왜 가져왔냐? 같이 한번 지켜보십시오. 제가 지금 9,500원 단을 매수 타점으로 잡아 드릴 거거든요. 9,500원 단에서 매수 타점 잡고서 시세가 다시 분출되면서 52주 신고가를 뚫고 올라갈 텐데 이런 차트를 그리고 있는 종목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차트들이 결국은 이제 바로바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핸들링하는 세력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다시 추가적으로 상승을 나타낼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차트들로 저랑 같이 수익을 좀 맛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런 차트들을 좀 공부한다면은 한 단계 스텝업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해가지고 제주은행을 가져왔고요. 가격적인 라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9,500원 단을 매수 타점으로 잡아두고 약간은 좀 조정이 나와줘야겠죠. 9,500원 단을 매수 타점으로 잡아두고 12,500원 목표가는 12,500원 잡고 네. 손절 라인은 8,800원 잡아놓고 대응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주은행이 왜 이렇게 많은 좀 상승이 가능할까? 금산분리, 은산분리란 이야기를 사실 뭐 거의 40년 넘게, 60년 넘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겠지만 어떤 이야기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풀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금융업과 다른 산업계 회사가 서로의 영역에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나라만의 좀 강력한 정책인데요. 네. 만약에 이 은행 같은 금융업이 산업에 손을 댄다면 이 은행에 있는 돈에 좀 우리가 신뢰도라던가 그렇죠. 이런 게 좀 영향을 끼치겠죠. 반대로는 일반의 좀 산업하는 회사, 뭐 삼성, LG가 은행업을 시작한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예금한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됐을 때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면 또 그만큼 우리의 예금이 보호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금융과 산업이 서로 좀 침투할 수 없도록 막아놓은 제도인데요. 하지만 요즘 카카오뱅크라던가 토스처럼 비바 리퍼블리카와 카카오 같은 이런 산업계 회사들이 인터넷을 기반한 은행에 침투하는 일이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기존의 전통적인 은행의 입장에서는 우리도 산업계에 침투하고 싶은데라는 불만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을 조금 더 풀어준다. 다만 산업계가 아니라 은행업계에 풀어준다라는 이슈가 생기면서 그렇다면 기존의 은행주들이 다양한 산업에 조금이라도 더 진출을 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은행주가 조금 더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우리 멘토님께서 선제적으로 이 종목을 가지고 온 건데요. 저의 이 설명을 들어보니까 왜 우리가 지금 이 타이밍에 이 이슈의 제주은행을 지금 바로 매수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저는 그냥 이 설명으로 우리 카이로스 멘토님이 정말 너무나도 선구안을 지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강력하게 시청자분들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셔서 바로 들어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제나 앵커와 빅머니 멘토님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의견 들어볼게요. 네, 순간 카이로스 멘토님 비서님인데 네, 오늘 옷도 좀 네, 오늘 약간 좀 그렇죠. 이렇게 풋하게 바라보고 네. 계시더라고요. 네. 설명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뭐 군더더기 없는 설명 깔끔했습니다. 근데 종목 자체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제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이제 FOMC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로 많이 제주은행이 올랐어요. 그래서 뭐 종목에 대한 제가 원래 또 이런 종목들을 좀 좋아하고 차트적인 면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저의 이제 관점에서는 이번 주보다는 오히려 좀 다음 주가 더 좋지 않을까. 좀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 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도 있고 차라리 좀 이슈가 좀 빨리 땡겨질 수 있는 뭐 다음 주에 월요일 날 나오실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한번 좀 기다려 보셨다가 뭐 매수 추천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뭐 종목 자체도 그렇지만 지금 손절가를 잡아들인 게 좀 굉장히 좀 짧지 않나 생각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9% 하락을 했지만 저점으로 따졌을 때는 이제 10% 넘는 하락이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가 체결한 자리에서 한 번만 더 또 같은 하락이 나와버리면은 바로 손절을 찍을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뭐 방송상으로 손절 찍고 나서 또 네.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쵸. 물론 노란톡방에서 대응을 좀 해주시겠지만 또 이 화면상에 보이는 게 또 안 좋으면은 멘토님도 기분이 좀 안 좋으실 것 같아서 네. 손절가가 너무 좀 짧은 게 아닌가 좀 여유를 좀 두고 봐도 될 종목인 것 같은데 네, 좀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마치 이 종목의 주포가 좀 우리나라의 월드컵을 보고 좀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네. 뭐 하락 VI에서 극적인 네.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우리가 월드컵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종목을 선점하실 때는 조금 주의해야 하는 그런 위치, 그런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극적인 반등 과연 좋다고만 볼 수 있을까요? 또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매각설이 만들어지긴 했는데요. 그만큼 여러분 이 이슈 가지고 계속해서 수익률의 등락을 반복했던 종목이라면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정말 제대로 된 이슈 하나로 매각설이 다시 한번 불거지게 된다면 이제는 재료 소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해당 관점에서 우리 카이로스 멘토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제가 이제 좀 더더욱이나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한 종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9,500원단 매수단을 잡아놨던 것은 너무 쫓아가는 매매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약간은 지켜보겠다라는 거예요. 뭐 당장 내일 시초가에 뭐 매수하자가 아니라 9,500원 라인까지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겠다. 좀 종목의 움직임 추이를 좀 살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들 어쨌든 이 종목이 테마성에 좀 짙은 영향이 좀 미치는 종목이다 보니까 손절 라인을 오히려 더 짧게 잡은 겁니다. 만약에 이제 해당 종목이 해당 재료 이슈가 좀 사라지면서 급락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안전띠를 좀 확실하게 설정을 해놓고 가는 게 좋다 보니까 손절 라인을 그렇게 좀 많지 않게 손절 라인을 좀 짧게 가져가는 거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집봉 2개 나오고 나서 지금 핸들링 세력이 나가진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외인 기관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와 있고 아직 나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급등 바로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가 더더욱이나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해도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그 매각 관련한 이슈가 저는 재료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봐요. 만약에 이제 그 매각이라든가 이 종목의 시세를 좀 흔들었던 그 재료가 아예 소멸한 거다라고 하면은 외인하고 기관의 수급이 들어올까요? 저도 분명히 제주은행이 어떻게 이제 향후 매각될지 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는 알 수가 없어요. 만약 알고 있다면은 안 되겠죠. 내부자 거래 그 정보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건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어찌되었건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시세가 올라가기 위한 차트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 재료가 이제 시장에 나타나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소폭 상승이 아니라 엄청난 시세 차익을 좀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그림이 아니었다면 저도 이 제주은행이라는 종목 들어가자라고 말씀 안 드렸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매집봉 나오고서 제가 말씀드린 매수 타점에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좀 어렵지 않게 시세 차익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설명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한번 첫 번째 승부사 종목이 언급이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종목 함께 하고 싶으신 경우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오진의 카이로스 멘토님 이 종목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최저점에서 종목을 잡으면서 앞으로도 장기 투자할 수 있을 만큼 정말 탄탄한 종목 가지고 오시고요. 오늘의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상승 노려보려고 갖고 오셨기 때문에 자세한 타점, 자세한 매도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신 후에 우리 카이로스 멘토님 노란 톡방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도 질 수 없죠. 네. 저희 빅머니 멘토님 오늘 두 분이 무슨 제주 브라더스처럼 이 제주 네. 관련 그 키워드가 들어간 종목들을 공략을 그쵸.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빅머니 멘토님의 종목 바로 이 종목 제주항공 역시도 여러분들께서 꼭 선취매하셨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1부 때 말씀드렸다시피 방송 중에 공략됐던 종목들이 전부 노란톡방 안에서 실시간 대응이 이루어지고요. 저희가 승부사 대결 수익률표로 제시해드린 수익률표와 노란톡방 안에 계신 분들의 수익률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저희가 규칙상 방송상의 규칙상 내지는 수익률표와 또 실시간으로 대응하면서 장중에 여러분들의 케어를 만들면서 냈던 수익률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지금 하단에 있는 QR코드 우리 빅머니 멘토님의 QR코드 나타나고 있습니다. QR코드 빠르게 핸드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스캔하시면 링크 타고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뜨거웠던 제주 대결을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빅머니 멘토님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인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LG 헬로비전입니다. LG 헬로비전은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케이블, 우리 TV 보는 케이블 공급 프로그램 공급해주는 회사인데, 왜 갑자기 이 뜬금없이 케이블 TV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다음 주에 이제 개봉을 하게 되는 아바타 2가 있습니다. 이 아바타 2가 이제 디즈니에서 공급을 하게 되는데, 이 디즈니 플러스와 독점 계약을 한 회사가 또 LG 헬로비전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수혜주, 아바타 2에 대한 수혜주로 시장에서 좀 관심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나왔고요. 물론 디즈니 플러스 관련뿐만 아니라 이제 전기차 충전소 사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은 이제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뭐 이슈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뭐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케이블 사업으로 인한 충분한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충전소 사업도 진출해 있고 거기다가 아바타까지 이제 또 덧붙여가지고 다음 주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가지고 나온 게 LG 헬로비전이고요. 일단 매수가까지 그냥 쫙 말씀을 좀 드릴게요. 내일 바로 그냥 시초가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일단 뭐 고점 자리를 못 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저항대 자리가 좀 답답하게 막고 있는데 이런 자리를 뚫어줬을 때 충분히 목표가 6,000원을 잡아드렸었는데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혹시나 이 이슈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뭐 이런 자리를 돌파했다가 중간에 밀리게 되더라도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청산 자리를 또 따로 중간에 또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자리는 4,750원. 직전에 지지가 나왔었던 요 가격대 정도로만 잡아드릴 거고요. 일단 뭐 이런 종목들은 좀 단기적으로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나 아니면 뭐 최소 다다음 주 정도까지만 좀 볼 예정이고 혹시나 중간에 뭐 또 전기차 충전소 관련 이슈가 돼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만 뭐 이번 주에 보는 이슈만은 아바타2 관련주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슈는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LG 헬로비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왓차의 지분 인수 추진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OTT 시장에서도 또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전기차 충전소 사업까지 신사업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빠르게 선침해하셔서 해당 종목으로 수익까지 선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스캔하시면 바로 우리 빅머니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서 해당 LG 헬로비전으로 여러분들 수익까지 헬로 하고 외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종목 카이로스 멘토님과 유정 아나운서 어떻게 보셨나요? 네, 멘토님 LG 헬로비전 이 네. 전기차 충전소로 가지고 오셨는데 네네. 어떻게 보고 계시죠?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 충전소 부문에서는 좀 이미 사업 영역이 아직 약하고요. 통신 관련해가지고 또 말씀하셨다시피 OTT 사업 분야에서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아직은 이제 통신 분야 내에서도 지금 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OTT 분야로 얼마나 좀 사업 영역을 좀 넓히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아직은 좀 구사업 영역에서만 지금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종목인데다가 불구하고 지금 시세가 너무 많이 나온 상태이다 보니까 이 종목이 좀 모멘텀 거리를 만들어가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좀 힘이 있나, 재료가 있나라는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종목은 제가 정말 좋았는데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시세가 많이 나왔고 거기에 더해서 좀 이 종목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좀 약하지 않나라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LG 헬로비전 좋은 기업이지만 기업으로서만 좋지 않을까, 주가는 조금 넣어두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OTT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 두 가지를 이슈로 조금 가지고 왔고 두 가지가 이 기업의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력 사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OTT 같은 경우에는 요즘 너무 레드 오션이죠. OTT로 좀 경쟁력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전기차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현재 U+로 전기차가 통합 관리 플랫폼을 구축할지 좀 LG엘로 비전과 같이 좀 논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LG U+가 마음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LG 네. 헬로 비전 조금 애매모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선은 네. 멘토님, 저는 조금 이들과의 입장이 좀 다릅니다. 네. 왜냐면 뭐 OTT 가지고 이슈가 별로 없다라고는 하는데요. 지금 우리 레몽레인을 생각해 보세요. 레몽레인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재벌집 막내 아들이 이슈를 받으면서 관련주들이 레몽레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죠. 웹툰 관련주로 묶여서도 올라오고요. 또 우리 주식은 기대감에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전기차 충전소가 너무나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우리가 미래에 대한 기대감, 성장세로 인해서 이 종목 충분히 주목해 볼 만하고요. 아바타2뿐만이 아니라 또 최민식의 카지노 그리고 조인성의 무빙 여기에 또 우리가 네옴시티 중에서도 사우디 스마트시티에 묶여서 이 종목이 갈 수 있는 호재거리는 상당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바타2를 이어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개봉 예정작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해당 종목의 탄력은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빅머니 멘토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아직 여기 이제 MC 분들하고 좀 젊으신 분들이라서 아바타를 아마 못 보셨을 나이실 거예요. 예. 저희 때는 아바타가 처음 나왔어요. 제임스 카메론이라는 감독 자체가 명장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바타가 나왔을 때 그 3D 영화 자체가 센세이션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수요가 좀 적진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역시나 또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아바타라는 그 극장가 지금 새롭게 이 극장가에서 좀 붐을 일으킬 수 있는 영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있고 CJ 차트를 한번 보셔도 아실 거예요. CJ CGV도 최근 들어서 계속 저점에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극장가가 굉장히 많이 좀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였는데 뭐 우리나라 영웅이라든지 이번에 아바타2 이거 개봉으로 인해서 기대감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직 시장에서는 뭐 아바타2 관련해서 뭐 크게 이슈가 돼서 올라가진 않았는데 지금 이런 개별 종목 시장에서는 언제든지 이슈가 돼서 올라갈 수 있고요. 예전에 우리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한산이라는 영화도 천만 기대감으로 슈팅이 나왔었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식 시장에서는 항상 결과를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대감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기대감으로 일단 접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 수익률이 나왔을 때 충분히 챙길 수 있는 자리까지 오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거고 또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중간에 제가 또 대응 전략까지 안내해 드릴 테니까 대응이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식시장은 늘 기대감이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인 거 아시죠? 기대감이 더해진 종목입니다. 여러분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스캔하시면 바로 해당 종목뿐만 아니라 첫 번째 공략 종목이었던 우리 제주항공까지도 함께 만나볼 수 있고요. 1부 때 히든 종목으로 안내드린 종목까지도 우리 빅머니 멘토님은 여러분들께 함께 노란톡방 안에서 전략 잡아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얼마 남지 않았네요. 빠르게 들어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빅머니 멘토님은 2부까지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우리 장전, 장중, 장마감까지 영상교육까지 해주고 계시는 든든한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카이로스 멘토님 마지막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멘토님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죠? 제가 이제 다음으로 가져온 종목은 현대건설기계라는 종목이고요. 아, 네. 좀 제가 빠르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보기 좀 힘들지만 뭐 굴착기라든가 이제 건설 중장비를 만들고 이제 그것을 이제 수출하고 뭐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일단은 뭐 중국 쪽 수요가 좀 많이 감소하면서 뭐 남미라든가 혹은 뭐 북미 대륙을 통해 가지고 매출 성장이 굉장히 크게 났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52주 신고가를 갱신했던 종목이에요. 본업을 충분히 잘해내고 있고 그것이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제 인정받고 신고가를 달성한 종목인데 거기에 더해 가지고 겹호재가 몇 가지 있어 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그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에도 들어가고요. 저희가 이제 네옴시티 해가지고 좀 말이 많잖아요. 말이 많은데 네옴시티와 관련되어 있는 그 예산이 660조 정도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예산은 962조에 달할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 엄청난 건설업이다라고 하는 네옴시티보다도 더 큰 규모죠. 거기에 이제 바로 좀 알맞게 들어가는 게 현대건설기계라는 네. 종목이 그 이슈를 바로 안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던 앞으로 이제 미래 수출 산업이 될 것이 바로 이제 건설 산업이 될 것이다라고 또 오늘 발표를 했거든요. 기존에 이제 본업에서의 그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네옴시티 테마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수출 여건이 될 것이다. 앞으로 이제 주력 수출 산업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정부 정책도 같이 가져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노려봐도 아주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 21선에 걸쳐지는 이제 56,000원 단위 제가 매수 핵심 타점으로 보고 있고요. 56,000원을 매수 타점으로 보고 49,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두고요. 이 종목 이제 67,000원 슈팅 라인까지도 보면은 저는 괜찮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현대건설기계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좀 빠르게 빅머니 멘토님 공격 한번 들어보죠. 어떻게 보시나요, 멘토님? 평소 가지고 나오셨던 종목 자리랑 좀 다른 위치에 있는 종목들인데 네. 일단 저는 좀 지금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그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좀 위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선물옵션 만기만 좀 잘 지나가면은 뭐 충분히 관심이 말씀하신 목표가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혹시나 그 뭐 손절까지 조금 더 여유 두신 것 같아요. 5만 원 정도 잡았으면 조금 위험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49,000원이었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나앵커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는 솔직히 좀 아쉬운 게요. 음. 현대건설기계 24시간 풀 가동되고 있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아직 또 뭐 제2회, 제3회 확장 공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조금 실적에 탄력을 붓기에는 조금 아쉬운 연출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카이로스 멘토니의 마지막 방어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해당 종목 같은 경우가 수급적인 여건이 굉장히 좋고 지금 뭐 올라가기 위한 모멘텀들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뭐 FOMC 뭐 관련된 부분들도 좀 지켜보면 더 좋겠지만 지금 들어가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52주 신고가를 찍고 약간 조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제가 잡아놓은 매수 타점 잡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 이상으로 슈팅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뭐 오히려 이런 종목들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좀 따라가는 경우에 있어서는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좀 좋은 슈팅이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을 좀 확신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 좀 지켜봐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한번 빠르게 들어봤고요. 네, 현대건설 기계까지 내가 카이로스 멘토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바로 함께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카이로스 멘토님? 그렇죠. 우리 카이로스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 또 노란톡에서 얼마나 친절하시고 네. 무엇보다도 노란톡에 정확하게 방송에서 언급해드린 그 히든 종목과 수익 종목들 모두 다 그 방송에서 나온 것들로 정확한 타점과 전략을 제공해 드린다는 그 장점이 있는데요. 사실 두 분 다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바로 두 분의 QR코드 스캔 하셔서 들어오셔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빅머니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0초 이후에는 못 들어옵니다. 맞아요. 지금 시간이 들어오셔야 얼마 남지 돼요. 않았어요. 네,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지 함께 대응할 수 있고 지금 앞에 빅머니 멘토님의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빅머니 멘토님은 또 장중에 대응이 또 그렇게 잘해주십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이 주식을 배울 수 있고 네. 그리고 매주 새로운 종목을 제공해 드리면서 그 종목들이 또 수익률을 봤을 때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두 분 맞습니다. 모두 다 시청자분들이 끝까지 수익 날 수 있게 그 종목들을 끌고 가서 책임이라고 하기보다는 네. 대응을 해주시는 맞습니다.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고요. 이 QR코드 잠시 뒤엔 닫히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1부 때 함께 하신 우리 빅머니 멘토님께는 네. 저희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3부는 또 주식공장장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네, 저희 3부에는 우리 카이로스 멘토님과 함께 주식 공장장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놓치신 분들은 바로 코치부 빅머니 멘토님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